세자 일행이 인질로 가기 전 인조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 막사에 들렀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이었다. 인조 15년 2월 5일 강빈과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인질이 되어 만주로 향했다. 구중궁궐이 세상의 전부였던 강빈. 그녀는 가마 속에서 처음으로 조선을 벗어나 넓은 대륙을 보게 된다. 60여일의 여행 끝에 강빈 일행은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在皇寺练王北野，不可以上交，遂陪平也。在这취마생 처바. 어머! 조선의 법제에서는 비묵마마님께서 가마에서 내는 말을 타는 법은 없소이다. 우파 조영 분홍 인누. 많은 수행원과 세자까지 할 일 없이 멈춰선 상황. 강빈이 결단을 내린다. 스스로 가마에서 내려서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법도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킬 수는 없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왔음을 실감한 강빈. 그녀는 대담하게 말에 올라탔다. 그렇게 심양에서의 파격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강빈은 여느 왕실 여인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대담한 기지를 발휘했고 실리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체면을 벗어버릴 줄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입니다. 소현세자와 강빈 일행이 인질로 끌려와서 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조선 땅을 벗어난 최초의 왕실 여인 강빈은 바로 이곳 낯선 땅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강빈의 나이 27살.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중국 10대 도시 중 하나인 심양. 최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도시가 청나라의 첫 수도였다. 만주족을 통합한 후금은 1636년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새 황제를 등극시킨다. 그가 바로 누르하치의 후계자인 청태종 홍타이지다.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팔기군을 앞세워 청나라는 점차 세력을 넓혀갔다. 만주의 여진족들을 하나로 뭉친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를 넘보고 있었다. 강빈 일행이 심양에 끌려오던 그때 대세는 이미 청나라로 기울고 있었다. 청에 패한 조선 백성들의 운명은 가혹했다. 심양엔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잡혀왔고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렸다. 패전국의 세자비는 나약한 조선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소현세자의 심양 생활을 기록한 심양 일기는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포로의 매매를 허락하여 청인들이 남녀들을 성문 밖에 집합시키니 그 짝이 수만이라. 혹 모자가 상봉하고 혹 형제가 서로 만나 얼싸안고 울부짖으니 그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최명길의 지천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사람이 50만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합해서 보면 한 수십만 정도는 잡혀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심양의 남문시장 거리에서 조선의 노예들을 돈을 주고 파고 사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상의 포로가 된 세자 부부. 강민 일행은 청나라 황궁의 남쪽 대남문 근처에 살았다. 낡은 아파트 사이에 조그만 공터. 이 자리가 370년 전 강빈과 소현 세자가 살았던 곳이다.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강빈 일행은 이곳에서 청나라의 감시 아래 억류 생활을 했다. 这个地方啊，他住的这地方离皇城不很远，又不很近。那么不很远呢，就是说他可在皇城的控制之下。另一方面呢，不能太近，他在这个皇城的周边，周边现在有城墙，所以好多清朝的士兵可以在城墙上面一直控制到这个高丽馆，这个王子的一些行踪。 20세기 초까지도 이 자리엔 심양관 건물이 남아 있었다. 대남문 대로의 동쪽 지점에 고려관이란 글씨가 선명하다. 조선을 떠나온 지 석 달. 비로소 강빈과 소현 세자는 심양관에 자리를 잡았다. 함께 온 궁녀와 신하 등 조선인 일행은 모두 192명. 당장 이 대식구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게다가 명나라와의 전쟁 중인 청나라는 수시로 조선군 파병과 군수 물자를 요구하며 소현 세자를 압박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런 그 명나라 정복에 신경을 쓰는 만큼 이런 소현세자 일행의 어떤 경제적인 대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소현세자 일행은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도 이런 좀 혼동에 휩싸였고 경제적으로도 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가 지속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양 생활 3년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청나라 왕족인 한 사람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 은자 500냥과 편지를 전해왔다. 면포, 표범 가죽, 수달피 등등 그는 조선의 물건을 원하고 있었다. 문제의 인물은 팔왕. 청태주 누르하치의 12번째 아들이다. 청의 최고의 왕족이 밀거래를 요구한 것이다. 청나라의 초기 유물을 전시한 심양 고군 박물관.